자, 요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지금 시장에 핫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차트나 이런 것보다 왜 메타버스이고, 특히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사업으로 전환을 하죠.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미로 자,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상장했죠? 로블록스. 그래서 이 로블록스는 자, 이 로블록스는 블록으로 3D 가상 체험, 세계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데 단순하고 유저들이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또 유저들이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가 봐요. 여기서 돈도 버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2000년대 세대들이 55%를 가입했고 활성 유저만 1억 5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대단하죠. 자, 로블록스는 2006년부터 시작된 플랫폼인데 작년 기준 MAU 월권 활성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의 DAU 하루 사용자가 3,300만 명. 대단하죠. 미국의 비즈니스 서버에스 자료입니다. 미국의 9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의 60%가 로블록스를 이용 중이죠. 이게 좀 놀라운 게 이 어린이들이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 가장 시장에 핫한 이게 유튜브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의 2.5배라는 사실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 올해 3월 미국 주시장에 상장할 때 시장 가치가 44조 원, 383억 달러.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장 앞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종목들이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듯이 이 로블록스 역시 대단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네이버 플랫폼 제페토. 자, 네이버가 만든 플랫폼인 제페토도 요즘 전 세계 각지 로보콜을 받고 있죠. 이 블랙핑크의 팬사인회를 여기서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약 4,6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분도 뛰어들었죠. 자, 페이스북 드디어 뛰어들었습니다. 메타버스 향후 5년간, 5년 이내에 자, 이 메타버스의 사업으로 전향을 하신다는 이 저커버그 동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5년 내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우린 갈 거야. 자, 모바일, 게임 등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접근이 가능한 기업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영국 BBC의 이 방송이죠. 자, 마크 저커버그 CEO가 향후 5년에 이렇게 전환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죠. 이 메타버스가 뭘까요? 저도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자, 이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버스, 이거 합쳐놓은 거죠. 메타버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 아바타 기억나시죠? 이런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 전에 이 2009년도에 카메론 대작이자 아바타, 지구 에너지 고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도라 행성에 있는 원주민 나비족과 뿅 싸우는 전쟁한 영화죠.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얼마 전에 증권회사 어디 은행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그래요. 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이 면접을 말 그대로 이 가상세계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장이 이래요. 지금 모든 이 면접도 그렇지만 이제 은행 대출도 가상세계에서 은행 직원하고 상담해서 받습니다. 이럴 정도로 메타버스의 활용도와 시장은 계속 쭉쭉 커나가고 있죠. 자, 아바타.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어도 아바타에 대한 정확한 어원이 없죠. 뭐냐면 내려오다 통과하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 아바와 아래 땅이라는 뜻의 합성을 하고 그래요. 아바타.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대체하는 캐릭터를 말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육체죠. 너 나 대신에 저기서 활동해. 이런 가상육체.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나 채팅, 가상게임에서 이 가상육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언제 등장했나 찾아봤더니 자, 1992년 참 일찍도 등장했죠. 지금 2021년인데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소설 스노우 크래시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잘생기신 건가요? 자, 이렇게 스노우 크래시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된 거고, 자, 2004년도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 세컨드 라이프 게임이 있어요. 2003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전부터니까 이 시장이 계속 커왔던 거죠. 자, 이렇게 2003년도 발매됐는데 3년 동안 100만 유저를 확보했고 유저들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상 코인을 벌어들이거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끊임없이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일상을 꾸려나가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형 세컨드 라이프도 2010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벌써 11년 전 일이죠. 자, 그래서 시트다운, 3D 뱃사상 열까 이런 게 나왔는데
이 3월 25일자 기사에 또 하나 이제 판타 시장이 열렸다는 기사와 함께 C2 다운이 자, 이 트라이 커뮤니케이션이 독자 3D, 웹 3D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고 이분들이죠. 음, 이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 더 커지고 더 크게 나가는 데는 사실은 이런 이슈도 있죠. 어차피 다가올 미래 콘텐츠죠. 메타버스는 어차피 우리한테 다 다가오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맞아야 될 세상이에요. 하지만 더 빨리 다가오는 이 친구가 있죠. 자, 세계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서 집콕 세대가 많이 들었죠. 집콕을 하고 지금도 거리두기 3단계, 자 4단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들 이제 물론 게임 사업도 그래서 많이 컸죠. 그렇지만 게임 산업보다 더 좋은 메타버스 산업이 더 커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초고속, 초연결, 초주안의 5G 상용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망도 굉장히 빨라지고, 요 또 전 세계를 가탕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메타버스 확산이 됐습니다. 즉,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 확담되면서 메타버스가 더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 자, 이 마크 저버가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단순히 콘텐츠를 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이라며 이게 스마트폰만 너무 갖고 놀지 말라는 얘기죠. 스마트폰에만 너무 놀지 마.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요새 이렇게 보면 화면 있죠. 이렇게 화면에서 이제 가상이 아니라 이 뭐랄까나 이게 온라인 영상이라고 하나요? 이제 각국 정상 회의도 요렇게 이제 화면을 보고 서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이제 가상현실에 모여가지고 아바타를 이용해서 서로 회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죠. 자, 가상현실은 뭘까요? 자, 가상현실이란 바로 말 그대로 인공현실, 사이버공, 가상세계, 막 가상세계죠. 이런 거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이 가상세계인데 여기에 자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일단 대중적인 용어로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제니에러라는 이 컴퓨터 과학자이자 철학자, 음악가라고 그래요. 직업이 많네요. 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1960년생이라고 하네요. 형님이시네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S 연구하고 있고, 자, 제런 레니어가 1985년 VPL 연구소를 설립해서 VR 고글과 장갑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분입니다. 가상현실은 이제 자신과 배경이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다 반해서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걸 이렇게 이미지를 합쳐서 자, 이 3차원 3D 이런 이미지를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애초에 보잉사에서 1990년경 비행기 조립 과정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증강현실, 즉 AR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지금 핫하지만, 자, 2021년인 지금 메타버스가 핫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이 세상이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던 거죠. 자, 페이스북 가상현실기 오큘러스 인수 2.5조.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북은 사실은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 동생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 감각이라 이 미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메타버스 시장이 당연히 올 거야. 그러고 우리는 2014년이면 2021년 6, 7년 전이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메타버스로 갈 거야. 그러면서 가상현실 기기를 2.5조 해주고 인수했죠. 이때부터 이렇게 이 회사를 키워가려고 이런 야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25일 현지 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오큘러스 인수 사실 발표했죠. 이게 올해가 아니고 이렇게 2014년입니다. 자, 오큘러스가 페이스북 인수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죠. 요런 기기 만드는 회사, 요런 기기 만들고, 자, 요렇게, 이런 게임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제 게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스파이더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스파이더맨 초창기 복장 같네요. 자, 어쨌건. 자, 이번에 메타버스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연구팀을 신설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기사죠. 자, 모바일을 넘어서 메타버스 중의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핫한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페이스북도 뛰어들고, 자, 앞으로 주구장창 성장할 이 메타버스인데,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굉장히 많아요. 자, 오티시스를 필두로 이렇게 엄청 많고, 오티시스, 코세스 뭐 이런 다 종목들. 어제 맥스트는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대단하죠, 이 친구. 자, 가볍게 차트를 볼까요? 보면, 가장 좋은 시기에 상장한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따상에 이어서 쭉 그냥 상한가에 붙어있는 상한가 갔다가 따상.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 친구 표정 받으신 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옵티시스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보면 다 이 메타버스 관련인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4,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이제 4만원대 대단합니다.
자, 코세스라는 종목이죠. 역시 코세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이제 15년도까지는 그랬다 쳐도 작년 3월 달에 3,000원 하던 주식이 13,004배. 자, 선희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해서 이 당시에 17년도 상장했는데 작년 3월 달 저점이 3,400원 찍었죠. 근데 고점이 35,000원, 거의 10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거의 보면 아무리 작아도 3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굉장히 많아요. 또 근간엔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상장해서 자, 이렇게 2020년 3월달에 상장했는데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죠.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11만 3천 원대를 찍었습니다. 상장했을 때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 친구 22,000원이었어요. 22,000원짜리가 11만 원, 5배 찍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3배에서 5배는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이제 알체라는 제어가 되게 됐죠. 알체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 메타버스 사업을 안 한다고 배제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이. 자, 이스트 소포 국민 스포츠웨어. 자, 이제 제품 만드는 RG 말소프트 유명하죠. 자,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죠. 이 친구는 그나마 다른 종목처럼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면 그나마 매수할 만한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근처, 일봉에서 보면 떨어져라 제발. 그래서 요렇게 21선 근처까지 오면 자, 매수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이고,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이렇게 높지 않고 지금 조정 거치고 있는데, 조정 거쳐서 주봉에 5선을 온다든가 일봉에서 눌림목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20선 찍고 다시 돌아나간다? 그럼 다시 매수할 만한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제가 또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캡처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항상 이 에이톤 같이 너무 날아가죠. 이런 날아가는 거 너무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하지 말고 적당히 낮은 위치, 좋은 위치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무래도 주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